제가 앉아있는 차량은 1억 5,600만 원짜리 제네시스 G90 2023년식입니다. 거의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간 차량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은 뭐 저희 아버지가 사셨다는 마음으로 기본적인 것들만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에서는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용 설명서가 580페이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을 주고 구매하셨을 테니까 한 번씩은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일단 스마트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잠금 버튼하고 잠금 해제 버튼, 그리고 트렁크 여는 버튼, 경보음, 원격 시동 버튼, 차를 앞뒤로 빼는 원격 주차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차를 잠근 상태에서 이 홀드 버튼을 4초 이상 눌러주시게 되면 저렇게 비상등이 깜빡이면서 시동이 걸리고요.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차량이 후진을 하게 됩니다. 원격으로. 이때 뒤에 장애물이 있다면 자동으로 서요. 그리고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차량이 앞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홀드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시동이 꺼지게 되고 자동으로 파킹 브레이크가 걸려요. 이 잠금 해제 버튼을 길게 누르시잖아요. 그럼 저렇게 창문이 열리게 되고요. 닫기 버튼을 길게 누르시게 되면 사이드 미러가 접히면서 창문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트렁크가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또 길게 누르시게 되면 닫힙니다. 중간에 떼시면 멈추고요. 다시 누르시면 열리고 닫힐 때까지 누르고 계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마트 트렁크라고 해서 키를 소지하고 가까이 가시게 되면 이거는 설정이 안 돼 있는데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동으로 경고음 3번 울리고 트렁크 열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다음 트렁크 여는 버튼은 트렁크 후면 카메라 밑에 버튼을 누르시면 열립니다. 그리고 이쪽에 당연히 스마트 테일게이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누르시면 닫히는 것만 가능하고요. 이걸 누르시면 닫으면서 차량의 문도 잠궈줘요. 그래서 집에 올라가신다고 하면 이거 누르시면 되고, 그냥 닫는다 그러면 이것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유구는 이렇게 전체를 눌러서 여시게 되어 있고요. 닫을 때도 한번 눌러서 닫으시면 돼요. 운전석 시트를 볼 텐데요. 버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첫 번째 좀 긴 버튼, 요거는 앞뒤로 시트를 움직이는 버튼이고요. 앞쪽을 들면 이렇게 앞쪽 각도만 올라가게 되고요. 뒤쪽도 들면 시트 전체의 높이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앞에 허벅지 지지대를 늘렸다 줄였다 하실 수 있는 버튼이에요. 이 버튼은 등받이 각도를 높이고 세우는 버튼이고요. 요거를 위로 올리시면 저렇게 헤드레스트가 전동으로 올라갑니다. 요거는 볼스터, 여기를 조여주는 거예요. 운전자 기준으로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이렇게 볼스터가 조여지고요. 아래쪽으로, 밑에 쪽으로 내려주시면 이렇게 볼스터가 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 허리 지지대에 사용하시는 버튼이에요. 다음 도어 쪽 버튼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버튼들이 모여 있죠. 메모리 시트도 1, 2, 3번까지 저장이 가능한데요. 저장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드라이빙 포지션 잡으시고 이 해당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비품이 2번 울리면서 해당 번호에 저장되었다라는 표시가 되고요. 2번에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움직이신 후에 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화면에도 뜨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패스라고 써져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운전석의 시트 이동 버튼을 조절하시면 조수석이 이동이 돼요. 지금은 운전석의 시트 조절 버튼을 움직이는 건데요. 승객석을 움직인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원격으로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 대단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다음으로는 마사지 기능입니다. 3, 2, 1, 0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고, 마사지 기능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쪽에 또 나와요. 전신, 허리, 골반, 상체, 짧게, 보통, 길게 이렇게 세분화돼서 마사지를 받으실 수 있고, 마사지 강도는 딱 운전하면서 받기에 가장 최적의 강도. 옛날처럼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진짜 좋아졌습니다. 자, 그 밑을 보시게 되면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레버로 돌릴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절하시려고 하는 쪽을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좌우 위 아래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 조절이 끝났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주신 후에 좌우 위 아래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 상태로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그 해당 방향의 사이드 미러가 하향으로 틸트가 더 많이 됩니다. 지금도
자, 보시게 되면 저렇게 사이드 미러가 틸트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더 조절하시게 되면 차량이 이 각도를 기억하기 때문에 다음에 예를 들어 뒤를 다시 넣었다가 후진을 다시 넣어도 이전에 설정했던 각도로 저렇게 비춰주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편리해요. 특히나 주차하실 때 자주 사용하실 거고요. 나는 사이드미러 틸팅 하는 게 싫다,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게 싫다 라고 하시면 요거 이렇게 가운데로 놔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수동으로 문을 열고 잠글 수 있는 버튼이고요. 뭐 다 원터치로 조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저 후면 커튼을 열고 닫는 버튼이에요. 이 버튼 한번 누르시면 후면 커튼이 서서히 올라가고요. 내리실 때는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후면 커튼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차일드 락 기능. 이 상태에서는 뒤에 창문도 안 열리고요, 문도 안 열립니다. 아이들이 뒤에 탔을 때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실 거예요. G90은 자동문이죠. 문을 열 때 이 버튼을 누르면 10cm가량 열립니다. 이 상태에서 쭉 미시면 되고요. 문이 열린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으시면 이렇게 문이 닫혀요. 근데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떼도 문이 계속 닫힙니다. 여러분들이 최초의 차량에 탑승하실 때 좀 조심해서 탑승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상 상황에서 이 전동 도어가 안 되면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는 이쪽 포켓 쪽에 요 빨간 색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두 번 당겨주시면 열려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도 문이 자동으로 닫히지만 문이 열린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셔도 닫힙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기준 8시 방향을 보시면 버튼이 4개가 있습니다. 좌측부터 요거는 ISG, 아이들링 스탑을 끄는 겁니다. 원래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ON이 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정차하실 때 엔진이 꺼지는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근데 G90은 엔진이 껐다가 켜져도 전혀 그런 게 없어서 굳이 이걸 누르시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멀티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누를 때 차량 높이, 높음 보통으로 조절이 되고요. 요거는 수동으로 조절하는 거지만 차량이 주행 환경에 따라서 4단계로 차량이 자동으로 높이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차량이고요. 요거는 차체 자세 제어 장치를 끄는 거예요. 한번 누르면 이렇게 작동이 제한된다고 나오고요. 길게 누르면 해제 됐다고 나옵니다. 눈길에서 탈출한다거나 진흙에서 탈출한다거나 할 때 잠깐씩 끄는 거고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걸 건드리실 일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해제하실 때는 차량 앞쪽으로 미시면 되고요. 체결하실 때는 여러분들 몸쪽으로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체결이 됩니다. 다음 운전자 기준 왼쪽에 보면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누르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고요. 닫으실 때는 꾹 누르고 계시면 닫힙니다. 그래서 트렁크를 닫으려고 굳이 차에서 내리시지 않아도 돼요. 이 오른쪽에는 이 조명 밝기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굉장히 세부적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길게 누르면 이렇게 한 번에, 짧게 누르면 정말 세부적으로 한 단계씩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스티어링 휠 쪽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돌리시면 전조등을 오토로 해놓으실 건지, 이렇게 수동으로 켜실 건지 끄실 건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상향등은 이걸 한 번씩 당기면 짧게 켜실 수 있고, 차량 앞쪽으로 한번 미시면 계기판에 오토라는 글자가 뜨면서 조도가 너무 낮을 때 자동으로 상향등을 켜주고,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면 자동으로 그 부분만 꺼주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뭐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오토로 해놓고 다니시면 비가 오면 자동으로 와이퍼 움직이고요. 보통은 3단계로 해놓고 다니시는데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위쪽으로 올리시면 이렇게 5단계가 채워집니다. 3단계인데 너무 경박스럽다, 너무 빨리 움직인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1단계 혹은 2단계로 조절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3단계로 하면 대부분 다 되더라고요. 근데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단계 사용을 하시면 빠르게 와이퍼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 레버를 여러분들 몸쪽으로 당기시면 그럼 와이퍼가 이렇게 움직여요. 워셔액을 뿌리고, 와이퍼에서 워셔액이 나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G90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동시에 내기 모드로 변환을 해주기 때문에 이 알코올 냄새가 실내로 유입되지가 않습니다. 플래그십다워요. 이게 아마 영상 4도 미만에서는 작동을 안 합니다. 겨울에 이거 작동 안 한다고 고장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한 번씩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티어링 휠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스티어링 휠 뒤에 보면 패들 시프트가 있습니다. 운전자 기준으로 오른쪽은
오른쪽은 수동으로 기어를 올리는 버튼, 왼쪽은 기어 단수를 낮추는 그런 패들 시프트가 되어 있고요. 수동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플러스 패들 시프트를 길게 당기시거나 기어 노브를 뒤쪽으로 돌리시면 자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두 가지만 아셔도 수동으로 변속하시다가 자동으로 돌아가시는 방법을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다음은 요거 누르시면 개딱지 같이 생긴 거 누르시면은 클락션 올리고요. 이쪽은 주행 보조 장치가 대부분 들어가 있고 이쪽은 인포테인먼트 관련 버튼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동그라미 뭐냐? 요 동그라미 버튼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다중으로는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 홈 기능을 난 설정을 했다라고 하시면 동그라미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홈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유롭게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여기에 할당된 기능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버튼을 길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시금 설정할 수 있는 요 화면이 나옵니다. 편하죠? 원하시는 걸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요거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혹은 HDA2를 작동시키는 버튼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이 되고요. 그때는 이 조향 보조까지 같이 눌러주셔야 조향 보조가 함께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 주행하시다가 이 버튼만 눌러주시면 조향 보조가 함께 켜지면서 여러분들이 주행하셨던 그 속도 그대로 설정을 시작하고 주행을 시작하고요. 이 버튼을 짧게 올리시면 1km/h 단위로 설정 속도가 변경이 될 겁니다. 길게 올리고 계시면 10km/h 단위로 설정이 돼요. 그 상태에서 HDA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터치로 방향 지시 등을 작동을 시켜주시면 자동으로 차선 변경도 해줍니다. 되게 편하고요.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는 점선에서만 차선을 변경해 주니까 귀찮으실 때 한 번씩 써보시면 편하실 거예요. 차간 거리는 이 버튼을 한 번씩 누르시면 4, 3, 2, 1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웬만하면 3단계 혹은 2단계 최고로 조절한다고 하더라도 2단계로 조절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곡선 구간에서 갑자기 차량이 정차해 있으면 좀 늦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네시스뿐만 아니라 모든 차종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차간 거리는 웬만하면 3단계 혹은 4단계 정말 빨리 이게 가고 싶다라고 하면 2단계로 조절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향 보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이 버튼만 누르면 요 기능이 같이 켜지지만 일반 국도에서는 요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셔야 조향 보조까지 켜져요. 그리고 이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차선 유지 보조 장치를 켜고 끌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60km 속도 이상에서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교차로에서 오작동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똑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HDA를 사용하다가 일시정지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일시정지가 되고요.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재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끄고 싶으실 때는 요거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일시정지하는 방법은 이것도 한번 눌러주시는 것도 있지만 브레이크를 한번 톡 밟아주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일시 정지가 되고요. 그때 다시 한번 이 버튼 눌러주시면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10km 달리고 있다가 잠깐 일시 정지를 했어요. 그리고 속도를 90km까지 줄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거 한번 올려주시면 90km 속도로 다시 세팅이 돼요. 다시 새롭게 세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아래 위로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보이시죠? 한번 움직일 때마다 이 전방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길 안내를 해주기도 하고요. 누적 정보 같은 거 그리고 이쪽 터치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아래 위로 내릴 수도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 번씩 누르시면 바뀌죠.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요것도 즐겨찾기 버튼입니다. 요거 누르시게 되면 여기 있죠. 사용자 버튼, 별표 꽉 찬 거, 핸들 여기에 어떤 기능을 할당할 거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메뉴를 이렇게 경로 취소를 만약에 설정을 해놨다 라고 하시면 요 버튼만 누르면 경로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설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별표 버튼 길게 누르면 다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맵 버튼, 지도 버튼을 놓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것만 누르면 지도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요거는 음성인식 버튼입니다. 한번 누르시고 뭐 원하시는 거 뭐 더워, 추워, 뭐 어디 안내해줘 이런 거 다 말씀하시면 웬만하면 잘 알아들어요. 요새는 굉장히 인식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음량 조절하시는 버튼이고요. 한번 누르시면 음소거, 한번 다시 누르시면 음소거 해제고요. 음소거가 된 상태에서 요걸 한번 올리셔도 음소거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전화를 받거나 끊는 버튼 혹은 걸거나 끊는 버튼이고요. 요거 누르시면 또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요건 다중으로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4개를 선택하셨다면 한 번 누를 때마다 블루투스 오디오부터 팟빵, 오토까지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순서도 이렇게 눌러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대로 다 커스텀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터치 패널입니다. 이렇게 한번 누르시게 되면 다양한 정보들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터치기 때문에 근데 좀 약간 불편한 면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 점점점점이 나와 있으면은 요 위아래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구동력 배분도 볼 수 있고요. 타이어 공기압 당연히 되고요. 다시 한번 누르시면 요게 이제 픽스가 되는 거죠. 고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길게 누르시면 없어져요. 다시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입맛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쪽 기어 노브 쪽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부터 양쪽 문을 닫는 버튼입니다. 자동 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통풍 시트 한 번씩 누를 때마다 3, 2, 1단계로 되고요. 한 번 누르고 길게 누르면 꺼져요. 그리고 열선 시트도 열선 시트 방향 누르시고 한 번 누를 때마다 단계가 감소하고요. 3단계에서 길게 누르면 꺼집니다. 조수석도 동일하게 작동을 하고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누르시면 에코,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길게 누르시게 되면 샤퍼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요것도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오토 홀드입니다.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 이쪽에 오토 홀드라고 지금 뜨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께서 정차하셨을 때 브레이크를 한번 꾹 밟아주시면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않아도 차량이 정차하게 되고요. 차량을 다시 출발시킬 때는 엑셀만 살짝 밟아주시면 부드럽게 출발을 합니다. 주차 보조 장치 켜고 끄는 거 주차 보조 시스템. 요거는 카메라입니다. 짧게 누르면 카메라 영상이 표시되고요. 길게 누르면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작동이 돼요. 자동으로 주차해주는 기능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누르시면은 다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에서 후면, 어라운드 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차 색깔에 맞게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이 검정색 음영 같은 것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구조상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한 번 더 누르면 후방 탑뷰, 후방 측면 뷰, 후방 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도 누르시고 전방 카메라인데요. 전방 탑뷰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 전방 카메라, 전방 사이드 카메라 그리고 그냥 전방 카메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설정에 들어가시면 표시 정보를 어떤 거를 켜고 끌 건지 이렇게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다 켜시는 게 안전에 좋습니다. 기어 변속은 이렇게 돌리는 거고 기에서 한번 살짝 돌리면 N, 한번 깊게 돌리면 R 그리고 D. R로 변경될 때는 이 기어 다이얼에서 진동을 울려줘요. 그래서 손끝에서 기어가 변경이 됐구나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P는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옆에는 컨트롤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이렇게 컨트롤러를 움직이시게 되면 다양하게 화면을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이런 컨트롤러는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만 들어가죠. 그리고 이렇게 누르실 수도 있고 굳이 이 화면을 터치하지 않아도 컨트롤러로 다 됩니다. 여기에도 그게 있어요. 뒤로 가기 버튼, 메뉴 버튼. 여기는 이제 볼륨 조절하고 끄는 거. 그리고 여기는 지도 같은 경우에 축적을 조절하는 버튼인데요. 이 두 개 기능 아마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지문인식, 제네시스 페이나 다양한 시동 걸기나 이런 거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컵홀더는 이 앞에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미시면 부드럽게 닫히고요. 한번 열고 이렇게 하시면 열려 있습니다. 이런 거 고급스럽지 않나요? 자, 그리고 그 뒤쪽에 이쪽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핸드폰을 넣으시게 되면 큰 것들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여기에 불이 켜지면서 무선 충전이 시작이 돼요. 자, 컵홀더 위쪽을 보시면 이제 공조를 조절하는 버튼들하고 터치 패널이 있는데요. 온도 조절은 아래 위로 버튼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양쪽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손으로 잡는 이런 질감 같은 것도 좋고요. 조작 편의성 굉장히 좋아요. 0.5도씨 단위로 조절이 돼요. 요거는 오토 에어컨입니다. 당연히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한 온도에 맞춰서 자동으로 맞춰주고요. 이 오토 세기는 여기서 터치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 중, 상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따로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래그십이기 때문에 전부 다 따로 조절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공조장치 끄는 거. 1열 성해 제거 버튼입니다. 요거 누르면 전면 유리랑 1열의 사이드 창문의 성해를 빠르게 제거를 해줘요. 근데 요새는 오토 디포그 다 돼 있으니까 굳이 누르시
건드리실 일이 많이 없을 겁니다. 여기도 오토, 외기, 내기 설정하는 거고요. 뒷유리 열선하고 사이드미러 열선 같이 켜는 겁니다. 오토 버튼이 두 개가 있는 게 약간 특징이고요. 이 조수석과 운전석의 온도를 다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조수석에서 그냥 이렇게 건드리시면 돼요. 그럼 운전석은 20도, 조수석은 18.5도. 그 상태에서 이 싱크 버튼을 누르면 조수석 온도를 기준으로 양쪽의 온도가 맞춰집니다. 그리고 바람의 방향 조절은 여기에서 이렇게 터치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전면 유리 쪽이랑 다리 쪽에서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내 몸 앞이랑 다리 쪽에서 나오게 되고요. 근데 오토 에어컨 사용하시면 그냥 뭐 알아서 다 돼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요거인데요. 지구공은 이 자체적으로 카트리지가 들어가죠. 향기 카트리지가 들어가는데 그 카트리지의 향의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2번 향, 3단계, 2단계, 1단계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 열선 핸들 2단계, 1단계 한 번 더 누르면 꺼지고요. 요건 공기 청정 모드가 시작되고 종료되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한번 누르면 현재 상태도 보여주고 계속해서 돌아가요. 에어컨 건드리실 일 거의 없으실 거고요. 자, 이제 리어를 눌러보시면 뒷자리 상석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석 조절하실 때 이렇게 만약에 너무 춥다라고 하셨을 때 23도 혹은 24도로 맞춰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토 에어컨도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만 하고 뒷열은 끄고 여기서도 2열 풍량을 조절 또 따로 하실 수 있고 오토로도 하실 수 있고 몸쪽, 다리 쪽 이렇게 따로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도 이렇게 조절을 따로 해주실 수가 있어요. 상석에 회장님 타셨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사용을 하시겠죠. 프론트 버튼 다시 눌러보시면 이렇게 돌아와요. 이쪽 위로 보시면 다양한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비상등 버튼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가도 맵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지도 화면으로 돌아와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내비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라디오, 미디어 요거는 트랙을 찾는 버튼. 노래를 들으실 때는 앞뒤로 넘기는 거고 딱히 건드리실 일이 없어요. 요새는 스티어링 휠에서 전부 다 되기 때문에 딱히 건드리실 일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즐겨찾기 버튼이에요. 누르시면 어떤 걸 설정할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폰 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이 버튼만 누르면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유선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기능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길게 누르시면 역시나 기능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자 보조 설정으로 한다고 하면 다음부터 이 비어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운전자 보조 설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은 셋업 버튼입니다. 셋업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나오는데요. 블루투스 연결하실 때는 기기 연결 누르시고 추가 누르시면 핸드폰에서 목록이 뜰 거예요. 그걸 누르시고 페어링 눌러주시면 연결이 끝납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모드도 이렇게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폰 프로젝션 설정도 여기에서 USB로 안드로이드 핸드폰이나 애플 핸드폰 연결하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차량으로 가시면 여러 가지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아까 드라이브 모드 설명을 드렸는데 드라이브 모드 변경 알림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 버튼을 눌러서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면 이렇게 화면에서도 보여지고요. 물론 계기판에서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립주행이라고 있거든요. 차량이 알아서 내비게이션과 연동을 해가지고 에코와 스마트 모드에서 가능한 경우에 연료 절약을 위해서 기어를 중립으로 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립으로 뺀다고 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차량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연비 효율을 좀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중립주행에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요거는 너무 인위적인 소리가 나니까 웬만하면 끄고 다니시는데 나는 좀 오늘 스포티하게 좀 달려야겠다 라고 하시면 강하게로 설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주행하는 만큼 이 가상 사운드를 내주게 됩니다. 자, 다음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영상 조정 눌러보시면 높이 조절하실 수 있고요. 회전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게 조절하시면 되고 밝기도 이렇게 따로 조절이 가능해요. 표시 정보도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어떤 걸 표시할 건지 여기서 다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 들어가 보시면 이 계기판이죠. 계기판에 어떤 것들 밝기부터 또 연비 표시 등 다양하게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기 바라요. 요거는 웬만하면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로 결빙 알림 이런 것도 켜두시고요. 클러스터 안내 음량도 음량으로 안내할게요. 이렇게 따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뒤에 사장님 타셨는데 소리가 너무 크다 라고 하시면 클러스터의 클러스터 음성 안내 음량에 요거를 줄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조
보시게 되면 외부 공기 차단이 있습니다. 워셔액 연동, 터널 구간, 기타 차단 구간 모두 켜놓으세요. 웬만하면 다 막아줍니다. 냄새 나는 곳도. 자동 환기 당연히 켜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카트리지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이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공조 들어가시면 여기 향기 누르시면 두 가지 향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향들이 정말 좋고 여러분들께서 선호도에 맞는 향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강도는 강하게, 중간, 약하게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공조 여기에서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지금도 향기가 지금 나는데 굉장히 좋은 향입니다. 자, 공조 편의 이쪽에 들어가시면 햅틱의 강도를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쪽 터치 패널을 누르실 때 이 손끝의 진동을 세게 할 건지 중간으로 할 건지 약하게 할 건지 끌 건지 여기서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열선 통풍 편의 요거는 따로 조절하기 싫을 때 그럴 때 하시는 건데요. 핸들 열선하고 운전석 통풍 시트 이렇게 다 해놓으면 온도를 이렇게 내리시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방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통풍 시트가 켜집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시트의 열선이랑 통풍 시트가 자동으로 작동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야, 요거는 이제 프리미엄에서만 있는 건데 시트 열선 비율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운전석에서 쿠션 쪽으로 이동해 보면 이제 등만 따뜻한 거고요. 등받이 쪽으로 하면 엉덩이만 따뜻한 겁니다. 그 조수석도 똑같이 그 2열 좌측 시트, 우측 시트 다 돼요. 신기합니다. 시트 설정, 마사지 동작 알림, 스마트 서포트.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스포츠 모드를 넣으시거나 고속으로 달릴 때 시트에 이 볼스터를 조여주는 거예요. 몸이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자, 승하차 편의 가보시면 운전석 시트 이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동을 끄고 문을 열게 되면 이렇게 시트를 뒤로 빼주거든요. 그 길이를 짧게 할 거냐, 길게 할 거냐, 아예 끌 거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 켜두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승하차 시 핸들 이동도 탑승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설정을 해 두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다음 라이트의 실내 무드 조명 보시면 이쪽에서 밝기를 따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하면 에코에는 초록색, 컴포트에 현재 흰색, 그리고 스포츠는 빨간색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과속 안내 연동은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 60km 카메라에서 66km 이상 달리시게 되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빨간색으로 깜빡이게 돼요. 과속하지 말라는 의미로 깜빡이고 예를 들어 60km 카메라일 때 66km 이하로 주행을 하게 되면 다시 원래 설정했던 색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원터치 방향 지시등 눌러보시면 3회, 5회, 7회 돼 있거든요. 웬만하면 5회로 해놓으세요. 3회는 너무 짧아요. 이거를 변경하시고 이렇게 원터치로 작동을 해보시면 5번 깜빡입니다. 이걸로 해놓으세요. 그 다음 지능형 헤드램프는 여러분들께서 운행 환경에 따라서 작동을 하시면 되고요. 헤드램프 에스코트는 여러분들이 시동 끄고 하차하고 도어를 잠궈도 15초 동안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어요. 고장났다고 아시는 분들 많은데 고장난 거 아니고요. 안 쓰시려면 요거 해제하시면 돼요. 그 다음 도어, 자동 도어 닫힘, 브레이크 페달 연동. 아까 전에 브레이크 페달 밟으면 문 닫히다 그랬잖아요. 그거 안 쓰실 분들은 이렇게 해제해 두시면 됩니다. 자동 잠금은 당연히 자동 잠금 해제 요거를 P단으로 이동할 대로 해두세요. 여러분들이 문을 연다 라고 했을 때 무조건 시동을 끄진 않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이쪽에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그냥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문이 다 잠금이 해제가 됩니다. 편해요. 그리고 스마트 트렁크 요거를 클릭해 놓으시면 보시는 것처럼 키가 여기 다가가게 되면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양손에 짐을 좀 많이 든 상황에서는 이렇게 편안하게 트렁크를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림 높이도 완전 열림이랑 절반 열림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열리게 해 놓으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원격 창문 제어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키로 창문 다 열고 닫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도 웬만하면 이제 다 켜놓으시는 게 좋죠. 자, 이제 차량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운전자 보조 설명드릴게요. 주행 편의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보세요. 운전 스타일 연동이랑 차간 거리도 이렇게 따로 설정하실 수 있고 가속 강도가 너무 세다라고 하시면 약하게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반응 속도도 빠르게와 느리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 속도 너무 빠르다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음 초기화 하시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요. 웬만하면은 요거는 다 켜놓으세요. 웬만하면 안전에 관련된 거는 싹 다 켜놓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스노우 체인을 장착하신다면 요거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세요. 4륜을 선택한 지구공에는 스노우 체인을 장착하셨다면 운전자 보조에 스노우 체인 장착 클릭, 후륜 조향 시스템 중지되고요. 후륜이 직진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고장나지 않게. 자, 다음 홈으로 가보시면 다양하게 또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쭉 넘겨보시면 여기 시네마라고 있잖아요. 이 시네마 기능이 제가 또 말씀드렸겠지만 커넥티드 서비스 있잖아요. 그 어플에서 요금제 가입하시면 현재는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는 지니하고 멜론 그리고 팟빵 가능하고요. 고음질
4K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영상은 왓챠와 웨이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P단에 놓고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실 수도 있고요. 이 차량처럼 2열에 후석 모니터가 있다면 D 모드에서 후석 모니터는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사장님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기능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너무 많아서 이거 다 하려면 한 5시간이 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운드 들어가 보시면 이 뱅앤올룹슨이기 때문에 사운드가 진짜 무지하게 좋아요. 근데 어떤 소리가 좀 좋은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운드 설정에 베어소닉을 누르신 후에 노래를 틀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귀에 가장 좋은, 듣기 좋은 딱 거기에 멈추시면은 엄청 좋습니다. 진짜 뱅앤올룹슨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차량 사운드를 들어보고 전율이 느껴지기에는 정말 처음이었는데 그 정도로 좋아요. 엄청 좋습니다. 그 다음 조수석에 보면, 조수석에도 저렇게 3가지의 메모리 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자세 설정하시고 저 버튼, 원하는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그 번호에 저장이 되는 거죠. 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다 터치입니다. 그리고 이쪽부터 위급할 때 누르시는 거예요. 위급할 때. 그리고 요거는 커넥티드 카 서비스 누르시면 전체 등. 다음 이 버튼은 이쪽 2열 썬루프 커버를 여는 겁니다. 요거는 문 열렸을 때 조명 켜지고 아예 꺼지는 거. 요거는 하이패스 잔액 확인, 요거는 하이패스 음량 조절이랑 켜고 끄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카드는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 썬루프는 한 번만 살짝 해주시면 이렇게 커버만 닫히게 되고요. 뒤로 한번 살짝 누르시면 이렇게 커버만 열리고요. 그리고 뒤로 한번 훅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썬루프가 열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게 눌러주시면 유리가 먼저 닫히고 그 다음 커버도 이렇게 자동으로 닫혀요. 그리고 이쪽 이렇게 선바이저 내려보시면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완벽하게 길이가 길기 때문에 햇빛을 좀 막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넣고 끼고 다시 이렇게 올리면 돼요. 하여튼 1열은 설명이 다 끝났고요. 2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상석으로 오시면 이쪽 도어 쪽에 5개 버튼이 있는데요. 요 1, 2번은 메모리 시트, 그리고 요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앞좌석이 이동되면서 이쪽 뒷좌석 리클라이닝도 진행이 되고요. 굉장히 광활한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발 받침대도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발 받침대가 올라가면서 뒷좌석 리클라이닝도 제자리로 돌아오고요. 이런 식으로. 다음 요거는 마사지 버튼이에요. 3, 2, 1단계로 조절하실 수 있고, 마사지의 종류도 요걸 누르시게 되면 이쪽 터치 패널에 이렇게 마사지 종류랑 강도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작동 시간도 10분, 15분, 20분 요 3가지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 상석에서도 이 왼쪽의 창문을 내리고 올리고 선바이저도 전동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걸 이 버튼을 누르고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이 상석에 유리창을 올렸다 내리고 닫힌 상태에서 한 번 더 올리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동 선블라인드가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전동 선블라인드만 이렇게 접히고요. 한 번 더 누르시면 이렇게 창문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 여는 버튼 역시나 이 버튼 누르시면 한 10cm 정도 열리고 다시 누르시면 닫힙니다. 누르시면서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시에는 역시나 이 버튼, 이 빨간색 버튼을 2번 이렇게 올리시면 문이 열립니다. 자, 그리고 이 센터 콘솔 옆에 이런 버튼이 있어요. 요거 헤드레스트 위 아래로 내리는 버튼, 그리고 등받이 각도 눕히고 세우는 버튼, 시트를 뒤로 앞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이걸 앞으로 밀게 되면 이 받침대가 올라오고요. 이걸 뒤로 이렇게 계속 하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시트를 앞뒤로 조절하는 이 레버를 위로 올리시면 이렇게 시트가 들어 올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패스를 누르시면 이 조수석이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헤드레스트도 위아래 전부 다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공간 확보를 하실 수 있죠. 상석에 사장님들 타셔가지고 조수석 때문에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이 패스 누르시고 이걸로 움직이시면 돼요. 이쪽에 여기는 무선 충전 패드고요.
가로로 놓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UVC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켜시게 되면 이제 이걸 닫으면 안에서 살균이 되는데요. 살균을 굳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걸 그냥 꺼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에는 역시나 C타입이랑 이 헤드폰 단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양쪽. 그리고 12V 저쪽에 C거잭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아래 위로 이렇게 누를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안에 뭐가 또 있어요. 트렁크까지 그냥 이렇게 닫아주시면 돼요. 냉장고는 없어요. 다음으로는 터치 패널 볼 건데요. 이렇게 꺼진 상태에서 두 번 누르면 밀어서 잠금 해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전체의 설정을 여기서 다 하실 수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리 버튼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 LR이라고 있잖아요. 이 컨트롤러를 어디로 조정할 거냐, R로 놓으면 이렇게 상석에 저 AVN 화면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L을 놓게 되면 운전석 뒤편의 화면을 이 컨트롤러로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은 이쪽이 상석이기 때문에 이 버튼을 많이 누르실 거예요. 컨트롤러 작동 안 한다 라고 하면 이 버튼 한번 누르시면 되고요. 볼륨 버튼 누르시면 음소거, 요거는 이제 요 모니터 끄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누르실 때마다 파워, 그리고 왼쪽 누르시면 저렇게 운전석 뒤편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켜지게 되고요. 다시 한번 누르시면 꺼져요. 요거는 자동문이다 보니까 또 이걸로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여시고 타셨어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닫혀줘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메뉴를 눌러보시면 디스플레이 화면의 메뉴로 진입을 또 하실 수가 있고, 자, 다음으로 요 바람개비 모양 누르면은 이렇게 공조 패널이 나옵니다. 여기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조절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온도도 따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쪽의 공조를 전부 이렇게 따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로 눌러 놓으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2열뿐만 아니라 앞쪽도 조절이 가능해요. 이쪽 프론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부터는 앞의 공조를 뒷자리에서 조절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아까 전에 저 터치 패널에서 봤던 버튼이 전부 다 나타납니다. 미쳤어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끄시려면 끄시고, 그리고 양쪽 온도 맞추시려면 역시나 싱크 버튼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는 상석 기준으로 온도가 맞춰지네요. 양쪽 온도가. 다음 의자 버튼 누르시면 4개의 이 시트를 그냥 2열에서 다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다 표시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실제로 이만큼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뒤로 가기, 그리고 요것도 와,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쪽 허리 지지대 부분도 이렇게, 그리고 볼스터도 이렇게 조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이는 거고, 요거는 푸는 거고. 모든 시트에 관련된 설정은 다 이 의자 모양에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사지, 이 터치로도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풋 마사지 있거든요. 여기에서 마사지를 해줘요. 이거 펴지면 이 뒤에 면 있잖아요. 거기에 발 마사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이에요. 그리고 안마 관련 패널에서 이쪽에 패스를 앞뒤로 누르시게 되면 이 조수석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걸 누르시면 또 이게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내린 상태여야 이 발 마사지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거 누르시면 이제 여기에서 마사지를 해줘요. 그리고 다시 올리실 때는 계속 올라갈 때까지 누르고 계셔야 됩니다. 이 블라인드, 이거를 열기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면 이 커버가 열리고요. 닫기로 하면 이 커버가 뒤로 해서 닫힙니다. 지금은 카메라가 붙어 있어서 못 하는데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열기 닫기는 이 후면 커튼 닫기 누르시면 이렇게 후면 커튼이 올라오고요. 열기 누르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이 양쪽 열기 닫기는 선바이저예요. 이쪽 열기 누르시면 운전석 뒤쪽 선바이저 작동하고요. 닫기 누르시면 이렇게 전동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상석도 닫기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열기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전동으로 다 작동을 해요. 이제 조명 세팅입니다. 따뜻함으로 하면 이거 노란색으로 바뀌고요. 빛의 세기도 터치로 조절이 됩니다. 이것도 문 열 때 조명 세팅하는 거, 전체 조명 켜는 거, 그리고 화장 거울, 이렇게 또 여기도 고급스러운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식 G90 1억 5천만 원이 넘는 차량, 어떤 버튼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정말 기본적으로만 설명드렸습니다. 세세한 기능들은 엄청 많아서 사용 설명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2023년식 G90을 받으시고 이 영상만 보시면 기본적인 조작에 있어서는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아버지가 이 차량을 사신다면 이라는 전제 하에 좀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자, G90을 구매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성공이라는 단어에 한 발자국 다가간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존경스럽고 앞으로도 구매하신 차량과 함께 승승장구하시고 사고 없이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